그전에 법인으로 사업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앞으로는 49% 해놓고 과점주주는 집사인 네가 해라 이렇게 시켜놨어요. 여기 내 말 잘 들으니까. 근데 30년이 흘렀네? 그럼 나는 30년 더 나이 먹었죠?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 A 있고 내 A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보고 싶지 여기도 죽고 그럼 나는 49% 있고 51% 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한테 명의신탁이라는 주제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의를 많이 해서 오늘은 명의신탁에 관련된 주제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뭐 브이로그랑 뭐 운동 영상 이런 거 찍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컨설팅 업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 차명주식 컨설팅인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쉽게 얘기하는 거 전문이 제가 한번 차분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명의신탁, 차명주식 이렇게 단어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니까 회계사님이 이 명의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명의신탁은 사실 뭐 한자어고 법률 용어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말이. 근데 이제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커피를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커피 소유자가 난데 내가 이 커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해서 이게 여기 유상현 거인 것처럼 하는 행동, 그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용어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차명주식이라고 그러죠. 내 주식이 100%가 맞는데 내가 100%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누가 알면 좀 그래. 왠지 기분도 그렇고 뭐 안 좋을 사정이 있어. 30%는 유상현 세무사 앞으로 해놨어. 그러면 30%의 주식을 차명주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많은 대표님들이 차명주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제가 뭐 간단하게 커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내 건데 그러면 내 거인지가 표시가 어디 나는 겁니까? 등기부등본 때 보면 박병곤 딱 나오겠죠? 내 아파트니까 내 거. 근데 만약에 그냥 내 거라고 하기 좀 그래서 유상현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해놔 이러기는 별로 쉽지 않잖아요. 즉 자기 재산을 남명의로 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주식회사 제도가 들어오고 그게 뭐 얼마나 됐을까? 7, 80년 됐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의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주식회사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의 숫자를 7명 이상으로 해라 한참 그렇게 하다가 또 3명 이상은 무조건 해라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 뭔지 개념도 없는데 법에서는 7명 이상의 주주를 요하니까 나는 법인으로 좀 폼나고 간지나게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좀 주식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6명을 친구들, 사촌,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름을 뿌려놨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법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7명이 너무 많으니까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1인 주주도 너무 많은데 2001년까지는 어쨌든 3명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앞으로 다 해놓는 것이 좀 찝찝해서 남 앞으로 해놓는 행동들도 있었고 법에 3명 내지는 7명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머리 채워넣기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 차명주주가 많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 때 발기인이 7명이었을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3명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주식회사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같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질은 한 명이 갖고 있었던 회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이가 들듯이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커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커졌을 건데 이러한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점주주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2001년 이후에도 발기인 상관없이 차명주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과점주주 이거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과점주주는 절반보다 한 주라도 더 있으면 과점주주예요. 그러니까 51%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전체 100% 중에 51% 있으면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근데 세법에서 페널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법인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법인이 돈 벌 때는 세금 낼 거 있었는데 안 내고 좀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잘못해서 망했단 말이야. 법인한테 가서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데 법인은 망했으니까 연락도 안 됩니다. 법인은 무생물이에요. 네가 운영하던 법인이 망해서 법인세 안 낸 거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어. 국가가 그렇게 맘먹어도 10% 20% 갖고 있는 주주한테는 못 쫓아가요. 그건 법인이 낼 돈이니까 걔한테 못 쫓아가는데 51% 갖고 있는 과점주주한테는 법인이 세금 안 낸 것도 개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고 등등 해서 국가가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과점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채무를 내가 좀 뱉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낼 돈을 내가 안 내야 되겠다. 미리 그럼 선수 치려고 과점주지를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51% 안 가져. 난 49%만 가질 거야. 나머지 10% 이렇게 해가지고 남명으로 해놓을 거야. 그 발상이 넌센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넌센스를 저는 회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과점주지로 사업을 시작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설립한 분들이 과거에는 꽤나 많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차명 주식이 있는데 이제서야 이러한 분들이 차명 주식을 되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차명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페널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사업을 잘 일으켜서 사업을 엄청 30년 동안 잘한 회장님입니다. 이미지가 여기보다 내가 회장이 맞잖아요. 여기 유상현 세무사는 우리 집에 일 도와주시는 옛날 말로 집사 이런 거였어. 근데 나는 어떻게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과점주지는 좋지 않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해야 되는데 그냥 내 앞으로는 49% 해놓고 과점주지는 집사인 네가 해라. 이렇게 시켜놨어요. 내 말 잘 들으니까. 근데 30년이 흘렀네? 그럼 나는 30년 더 나이 먹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계속 관계가 좋아요. 근데 회사는 그 사이에 비약적 발전을 해가지고 30년 전에는 자본금 1억으로 출발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회사 자산 가치가 한 100억 된다 보세요. 그럼 100억이면은요 100억에 49%가 내 거니까 49억은 내 건데 사실 100억 다 내 거지. 내가 한 사업이야. 내가 100% 지분인 게 맞으니까. 근데 51억을 남 앞으로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죽어. 여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여기 A 있고 내 A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보십시오. 여기도 죽고 그럼 나는 49% 있고 51% 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를 짐작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도처에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명 주식으로 해놓은 거를 해결하고 싶은 니즈가 많은 거죠. 그런 고객들이 연락을 주는 거죠,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점주주가 싫었든 발기인 숫자가 모자랐든 차명 주식을 아무 개념 없이 막 해놨다가 이제 추스르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게 대한민국의 나이가 먹은 것처럼 기업의 나이도 먹었고 그 오너의 나이도 먹었고 정리할 타이밍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차명 주식이 문제라고 전화 주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일단 남들이 또 해결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 주식 지분이 더 많으면 회사 주인이 바뀌는 문제고 또 주식 가치가 과거에는 1억이었지만 지금 100억 되어 있을 때는 수십억의 자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컨설팅 중에 하나거든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꼽는 컨설팅인데 요거에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그 다음 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커피를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커피 소유자가 난데 내가 이 커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해서 이게 여기 유상현 거인 것처럼 하는 행동, 그게 명의 신탁입니다.